국내 및 외교안보 정책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주와 실용과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상호주의, 호혜평등 5가지를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지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대중국 경제 의존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요?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원칙 없는 외교 때문에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원칙을 세워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더라도 굳건하게 그 원칙을 지키면 결국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정책 폐지를 말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국익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중국에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 선택권을 내어주고 약속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거대한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약적인 성공의 원천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억제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자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보다 그 하나의 대기업 주위에 여러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공정해야지 실력만 가지고 처음 신생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야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부터는 바꿔야지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5개의 슈퍼갭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에서 1위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은 슈퍼갭을 만들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지 않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5개의 슈퍼갭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5가지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G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게 저의 제1호 공약입니다.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대처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저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제재를 풀면은 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튼튼한 한미 동맹 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유럽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과는 다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유럽에 독일이라든지 전술핵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되게 된다면 그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런 미국의 핵 무기를 직접 반입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괌이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핵들을 미국과 함께 서로 공유하는 협정을 좀 더 굳건히 하자. 즉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핵과 대응하는 방향이 그것이 맞다는 생각에 제가 한국형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게 핵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라든지 또 국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가 사실 북한 비핵화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개성공단이 닫혀 있는데요.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여러 나라가 투자를 한다면 여기는 함부로 닫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정상국가화하는 것이 전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끌어들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대결 구도가 진행 중이죠. 그러면 안 후보님,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슈퍼갭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1998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수상 간에 한일 뉴 파트너십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표로 해야 된다. 결국은 역사 문제와 안보나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일 관계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독에서는요,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동독의 오스트 정책을 동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북 정책 기조로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공동 정책을 정당들이 수립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를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함께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합의를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같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 위넨에서 1년 좀 넘게 비지팅 스칼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통일 당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들었었는데요. 독일에서의 통일이 성공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독, 서독과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독일 같으면 45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남한과 북한 같으면 75년 정도가 지나버린 거죠. 점점 더 문화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동독, 서독과는 달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독과 달리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그 점이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통일된 그런 체제를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 또 하나 더, 동독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어떤 정보 교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북한 쪽과 어떤 교류도 없이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로 대한민국에 적용시킬 수는 없고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후보님, 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옮겨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당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두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지금 현재는 양당만 거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식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든지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만들면 다당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제의 폐해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기로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동굴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선거제도 하에서도 3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양쪽을 다 화합하고 통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이 바로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통찰력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또 오늘 안 후보님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